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지난번에 자기소개서 강의에 이어 이번에는 시사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갑자기 왜 자기소개서 강의를 하다가 시사 강의를 맡으셨냐요? 라고 이거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사가 요즘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술은 물론 면접까지 이제 시사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입시나 취업, 여러분의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시사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조금 더 퀄리티 있고 합격할 수 있는 면접과 논술을 준비해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사가 왜 중요한지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사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시나 취업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친구들이 굉장히 신문을 혹은 월간지를 정기 구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시사를 알아야지 혹은 문제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지 정도 수준에서 봤다면은 요즘은 입시에서 특히 교대 면접 같은 데에서 제시문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그 외 취업 면접에서도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지 혹은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지 혹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라든지 이런 시사를 모르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사를 늘 알아주셔야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시사가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사를 준비를 하시고 이 시사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시사와 관련된 수치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논술을 준비하실 때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답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에서 여러분에게 대놓고 이 시사에 대한 정치색을 묻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앞서 예시를 말씀드렸듯이 미중무역전쟁이라든지 52시간 근무 혹은 그 외의 시사에 대해서 물어보며 우리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혹은 우리 직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찬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입시와 취업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입시에서 왜 시사가 중요한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학사정관 출신이 들려주는 학종 면접의 모든 것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신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를 위해서는 신문 등을 통해 시사상식에 대한 지식을 넓혀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사를 준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시사에 대해서 두 번째 나와 있던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고요. 또 이 의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사할지 또 어떻게 저 면접관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여러분이 입학을 해서 그 전공을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사설 쓰기 등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신문 등을 통해서 시사상식을 계속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밑에 보면 논술 대비의 사회 이슈를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논술 같은 경우에 지문이 하나만 나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개, 2개, 3개 이렇게 논술 지문이 나오는데 그 안에 물론 인문학적인 거나 그 외 전공과 관련된 지문도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사에 관한 시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문 자체를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마치 언어 영역처럼 여러분이 미리 이 시사에 대해 알 수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전개를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취업에서는 대체 시사가 왜 중요할까요? 아마 취업준비생 분들은 필기시험을 준비하느라 이미 시사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요즘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면접이나 필기시험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 시사를 묻기도 하고요. 그 외에 시사 자체를 그냥 필기한 유형으로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최근에는 글을 쓰는 회사에서 필기를 논술로 보는 곳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은행 중 일부는 논술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기타 타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시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사 관련해서 시사의 주제를 주고 이 시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작성하도록 시험을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그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 제시문이 주어지고 글을 쓰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순발력 있게 갑자기 묻는 시사 관련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논술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수치는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고 가구는 몇 가구에 있고 자동차 수는 몇 대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치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어떤 게 나와도 여러분이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원래 글이라는 건 숫자가 딱 들어갈 때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 수치를 딱 작성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글에 여러분의 논리에 신뢰를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시사에 대해서 찬반 주장을 미리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준비를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에 대한 논리, 반대에 대한 논리를 모두 다 작성을 해보시면 좋지만 여러분이 이 중에 딱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하나의 주장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준비를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교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토론 면접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 학교에서도 토론 면접을 또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토론 면접에서 찬성을 받게 될지 반대를 받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 모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거 논리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에 1, 2, 3 기법이라고 작성을 해드렸는데요. 사람이 논리를 3가지 이상 갖추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논리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면접이 아닌 논술에서는 최소 3가지 이상 근거를 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에 혹은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반대에 대한 논리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반박을 할 때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할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찬반 주장을 정하시되 양쪽 다 찬반 주장에 대해서 근거 논리 3가지 이상씩은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OBC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오프닝, 바디,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내가 각 서분결에 어떤 의견을 말할지, 서론에서 이 의견을 오프닝을 할 때는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럴 거면 앞에 논술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치를 암기하신다면 여러분의 논리에 조금 더 신뢰가 실리겠죠. 오프닝 준비, 그리고 바디는 밑에 적혀있는 근거 논리에 대해서 준비한 거 정리해 주시고 클로징은 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근거 논리를 5가지 이상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면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면접에서 면접관이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면접관은 여러분이 찬성을 말하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또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면 좋을지를 준비를 하려면 최소 5가지 이상은 준비를 해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묻는 게 그냥 시사상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이런 시사가 현재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네가 입사를 한다면 혹은 네가 바라봤을 때 우리 기업은 혹은 이 직무는 너의 전공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니? 또 네가 나중에 입학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니?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공과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매주 혹은 매달 시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될 텐데요. 오늘 저랑 이제 앞으로 쭉 강의할 내용에서는 2018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도 이슈가 될 사회 이슈가 정리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할 이슈들 그리고 2019년에도 문제가 될 이슈들을 정리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강의 쭉 보시면서 이 기본적인 상식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강 고생하셨고요. 2강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흥미 있을 주제로 찾아올 테니 2강 준비하실 때 연필 필기구 꼭 준비하시고요. 내가 찬반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강의에서 나오는 수치와 근거 어떻게 정리할지를 각오 단단히 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